그 늙은이 돈은 전부 우리 거야. 예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말. 그녀는 시어머니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의 우아한 외모, 그리고 천사 같은 성격까지.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목격한 악마의 얼굴. 20년 전 형사 친구에게 의뢰한 비밀 수사. 그리고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충격적인 증언. 그 여자는 계획적인 사기꾼입니다. 3년만 참으면 돼. 이혼하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어. 녹음된 며느리 가족의 범행 계획.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경고를 질투라며 외면합니다. 엄마, 제발 제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과연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황금거위로 불린 아들의 운명은?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 늙은이 돈은 전부 우리 거야. 예비 며느리에게 황금거위로 불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족 간의 관계가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민이라는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외모도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게다가 성격까지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감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에도 자민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며느리로 비쳤습니다. 처음 아들이 자민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속으로 하늘이 내린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자민은 첫 인사부터 정중했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설거지를 자처하는 모습에서 시어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자민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했어요. 예단이나 예물 문제도 양가 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원만하게 조율되었고 결혼식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라며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결혼 후에도 자민은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을 먼저 방문했고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시댁 식구들의 생일이나 기념일도 빠짐없이 챙겼고 시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모습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민과 함께 있을 때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엄마, 자민이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고백하곤 했죠.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볼 때면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에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 행복해 보이는 아들 뒤에는 시어머니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 자체가 의심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자민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자민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다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우연히 자민의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들러서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선 시어머니는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어요. 자민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깜짝 선물로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냥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은 분명 자민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알던 자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직원을 쏘아보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작업도 제대로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다시 해와요, 지금 당장. 자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합니다, 팀장님. 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재빨리 로비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민이 자신을 알아보면 곤란할 것 같았거든요. 자민은 직원을 꾸짖은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하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계약 못합니다. 최소 20% 더 올려주셔야 해요. 안 되면 다른 업체 알아볼게요. 차갑고 단호한 말투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태도였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집에서 보던 자민은 항상 부드럽고 겸손했는데 회사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가 벗어던진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회사 내부를 둘러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고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독재자가 지배하는 왕국 같은 분위기였죠. 복도 한쪽에서 몰래 대화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 팀장님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조심해야겠어. 맞아, 지난번에 실수했던 신입은 얼마나 혼났는지. 울면서 화장실 갔잖아.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장 팀장이 바로 자민이었으니까요. 회사를 나서면서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던 자민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전부 연기였던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언젠가 아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며느리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자민이 회사 근처에 갔었는데. 아들은 반찬을 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자민이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좀 놀랐구나. 직원들한테 너무 강하게 대하더라. 그리고 회사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민이는 팀장이잖아요. 당연히 직원들 관리도 해야 하고 때로는 엄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시어머니는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민이가 잘 나가니까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시어머니들이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왜 며느리를 질투해?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오히려 질투로 받아들이다니요. 엄마는 자민이를 잘 모르세요. 회사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거고 집에서는 따뜻한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오히려 능력 있는 거죠.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제 본 건 단순히 엄격한 게 아니었어. 직원들이 자민이를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자민이 표정이 정말 무서웠단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제발요. 자민이는 능력으로 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당연히 카리스마도 있고 강단도 있죠. 그게 나쁜 거예요? 요즘 시대의 여자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문제 삼으세요? 엄마는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엄마, 죄송하지만 제 결혼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자민이와 저는 행복해요. 엄마가 보기에 뭔가 이상하다고 해도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민의 편을 들 줄은 몰랐어요. 사랑에 빠진 아들의 눈에는 자민의 어떤 모습도 완벽하게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아들아, 자민이 회사 동료들이랑은 사이가 어때? 편하게 지내니?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자민이는 인기 많아요. 회사에서도 다들 인정하는 팀장이라고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민이 친한 직장 동료들 있니?
집에 한번 초대해 보는 게 어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민이는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해요. 회사 사람들이랑 사적으로 만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자민이 스타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자민의 편에 서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민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 저는 자민이와 제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엄마가 자민이를 이상하게 보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들은 이제 자민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엄마의 걱정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민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엄마의 말은 질투나 간섭으로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언젠가는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오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알게 된 김 형사였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지갑을 도둑맞은 사건을 해결해준 인연으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죠. 퇴직한 지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김 형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회사에서 목격한 이중적인 모습, 아들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에 대해서요. 형사님, 제가 며느리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분 이름이랑 회사 정보 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자민의 기본 정보를 전달했어요. 이름, 회사명, 근무지, 주소 등을요. 김 형사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조용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일주일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어색했고 아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걸까? 혹시 정말 질투하는 걸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하기엔 좀. 그래요? 시어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김 형사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이 전해졌거든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은 김 형사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내용이 다 사실인지는 100%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 정황상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 회사 평판부터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멀쩡한 마케팅 회사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직원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3배가 넘고요.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최악의 상사, 파워 같은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요.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 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 개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서 말씀해 주세요, 형사님.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한 이력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지만 당시 회사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요. 김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느리분의 SNS 활동도 체크해봤는데 공개 계정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지만 비공개로 운영하는 계정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는 상당히 냉수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본 게 맞는 거네요. 자민이는 정말 이중적인 사람인 거죠? 이중적이라기보다는 김 형사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약자에게 풀거나 혹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 가면이 언젠가는 벗겨진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보를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죠. 형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조언은 김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일단은 조용히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 자료는 잘 보관해 두시고요. 언젠가 아드님께 진실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드님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야. 그때까지 나는 아들을 지켜봐야 해. 마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위해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차례상을 차리는 날이었는데 자민은 여느 때처럼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한복도 단정하게 입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자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저기 나물 좀 묻혀줄래?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자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나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회사에서 봤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그 사람과 지금 앞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는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일까?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의 아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실수로 자민의 한복에 물을 쏟아버렸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 이모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입술이 꽉 다물어지더니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되어 자민은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조심해야지. 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본 자민의 표정은 회사에서 직원을 꾸짖던 바로 그 표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확신했어요. 자민은 지금도 가면을 쓰고 있고 그 가면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자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자민은 완벽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시동생 부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아들에게는 애정 어린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아차렸습니다. 자민의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화할 때 눈빛이 조금씩 다른 곳을 응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 자민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면 미세하게 턱을 움찔거린다는 것을요. 특히 시동생의 아내가 자민 언니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요? 팀장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자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저는 일이 재미있어서 스트레스는 별로 안 받아요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자민의 손가락이 젓가락을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데자비를 느꼈습니다. 이 느낌. 어디서 경험한 것 같은데.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로 남편의 전 직장 동료 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어요. 항상 우아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을 극진히 대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우연히 부엌에서 그 여자가 가정부에게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당신 월급 받을 자격 있어? 라는 차갑고 모욕적인 말투였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가면을 썼던 아내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고 결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죠. 시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자민이도 그 여자와 같은 길을 걸을까?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민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있었고 시어머니의 경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과 자민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가면은 언젠가 벗겨진다. 문제는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하는 거야. 거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김 형사가 준 서류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민의 이중적인 모습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언젠가는 이걸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해.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멀리서 아들 부부의 차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김 형사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바로 연락드려요. 시어머니는 다시 김 형사와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와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분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이혼 경력이 있더라고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혼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민은 결혼 전 아들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정확히 3년 2개월 전입니다. 전 남편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김 형사는 노트북을 열어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결혼 생활 패턴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계획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분 말로는 처음 만났을 때 자민 씨가 정말 완벽했대요. 상냥하고 배려심 깊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 남자의 부모님께도 극진히 잘했다고 해요. 딱 지금 아드님께 보여주는 모습이랑 똑같았던 거죠. 김 형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민과 전 남편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자민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전 남편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남편이 뭔가 잘못하면 차갑게 대한다든지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는 걸 싫어한다든지. 우리 아들도 요즘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패턴의 시작이에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차 남편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대요. 남편의 스케줄을 일일이 확인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보고받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며칠씩 말을 안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아들이 자민이가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궁금해해서 매번 얘기해줘야 해. 뭐 신경 써주는 거니까 나쁘진 않지만이라고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에요. 김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는 전 남편의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대요. 명절에 시댁 가는 걸 피하려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핑계를 댔다고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남편한테 안 좋은 얘기를 슬쩍슬쩍 흘렸대요. 예를 들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며느리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머님이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극진히 대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전 남편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고 점점 가족들과 멀어졌대요. 시어머니는 식은땀이 났어요. 최근 아들이 엄마 자민이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자민이가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한 말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민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었어요. 그래서 이혼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 남편분이 우연히 자민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대요. 회사 동료들과 있을 때 직원을 심하게 모욕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대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편을 무시하는 말투를 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며칠씩 냉전을 하고
김 형사는 전 남편이 작성했다는 메모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자민의 이중적인 행동 패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결국 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대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런데 자민 씨는 이혼하면서도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남편이 갑자기 변했다. 시댁에서 나를 괴롭혔다는 식으로 얘기를 퍼뜨렸대요. 그럼 지금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남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 남편분한테 전해주세요. 지금은 천사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가면이에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지옥이 시작될 거예요 라고.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패턴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완벽한 첫인상, 점진적인 통제, 파트너의 고립, 가면 뒤에 진짜 얼굴.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전 남편분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김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분도 새 남편분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하면 직접 만나서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자민의 이중적인 모습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편견이나 질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패턴이라는 것을요. 이제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자민을 사랑하고 있었고 엄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의 증언이 있다면 혹시 아들도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타이밍을 잘 봐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카페를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전 남편 박준수 씨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에 지친 얼굴을 한 남자였어요. 커피를 마주 앉아 마시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자민 씨는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준수 씨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자민 씨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서 조용히 다가갔죠. 준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자민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준수 가족들은 완전히 내 편이야. 특히 시어머니는 나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준수 명의로 된 자산들도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죠. 그리고 들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준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약간 음질이 떨어지지만 자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하면 돼. 3년만 참으면 돼. 결혼 3년 차가 되면 재산 분할도 유리해지고 그때 이혼하면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우리 오빠 사업 자금도 만들고 엄마 아파트도 바꿔드릴 수 있잖아. 통화 상대방인 자민의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고생이 많네. 그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진짜 착한 줄 알지? 당연하지. 나 연기 좀 하잖아. 특히 시어머니는 완전히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눈물 좀 보이면 바로 내 편 들어주거든. 준수도 요즘 완전히 내 말만 듣고 있어. 엄마랑 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엔 나를 선택하더라. 준수 씨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들으시겠어요? 저는 그날 밤 총 40분간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 안에는 제 가족을 어떻게 이간질할 것인지,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더 받으려면 어떤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든 계획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중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였던 거죠. 더 무서운 건요, 준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민 씨 가족이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민 씨 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큰 돈을 받아냈대요. 그게 가족의 사업 모델인 거죠. 딸들을 좋은 집안 남자들과 결혼시켜서 재산을 빼낸 다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해봤죠. 하지만 결혼 사기는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대요.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결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자민 씨는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정말로 사랑하는 척 연기했고 결혼 생활도 처음 2년간은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게다가 녹음 내용도 불법 녹음이라 법적 증거로 쓰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준수 씨는 시어머니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어요. 녹음 파일, 자민 씨 가족의 과거 행적, 자민 씨 언니의 이혼 소송 기록, 그리고 제가 결혼 생활 중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정리한 일지까지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준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결혼 때문에 재산도 잃고 가족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거든요. 시어머니는 준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준수 씨가 경고했습니다. 자민 씨는 정말 영리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도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외도를 의심당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렸죠. 아들분이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USB를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자민과 그 가족은 단순히 이중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계획적인 범죄자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그들의 다음 목표인 거지. 시어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기꾼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들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민이 회사 야근으로 늦는다는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조용한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또 자민이 얘기해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는 행복해요. 아들아, 이건 엄마의 질투나 간섭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민이의 전 남편을 만났어. 뭐라고요? 아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며느리를 뒷조사했다는 거예요? 앉아서 들어봐.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다시 앉았지만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준수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자민의 이중적인 모습, 계획적인 결혼 생활,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강경했어요. 엄마,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전 남편이잖아요. 당연히 자민이한테 앙심을 품고 있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녹음 파일이 있어. 자민이가 직접. 불법 녹음이죠.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심하세요. 며느리를 탐정까지 동원해서 조사하고 전 남편까지 찾아가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USB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만 들어봐.
제발.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아들은 USB를 밀쳐냈어요. 안 들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자민이를 싫어하시는 줄 몰랐어요. 자민이는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시네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집 나갈게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민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엄마를 만나지 않을래요. 자민이한테도 이 얘기 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싸워줄 거예요. 안 돼.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민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모든 게. 왜요? 자민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할 것 같으세요? 아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민이를 얼마나 오해하시는지 아세요? 자민이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힘들어도 집에 와서는 항상 밝게 웃어주고 저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자민의 마법에 걸려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았죠.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자민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자민이도 저를 사랑해요. 엄마의 헛된 의심 때문에 우리 부부의 행복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현관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USB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아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시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 걸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나? 그날 밤 아들은 자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남편을 만났다는 것, 탐정을 고용해 조사했다는 것, 그리고 자민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까지요. 자민의 반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충격이야.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머님께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은 자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여보. 자민이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남편이 우리 결혼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굴었는지 몰라. 내가 말 안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아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민은 즉석에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외도했어. 그리고 그걸 내 탓으로 돌렸어. 내가 차갑다고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야. 이혼할 때도 내가 위자료를 포기하고 조용히 끝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를 모함하다니. 아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었구나. 자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선을 긋겠어. 자민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공격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아들을 더욱 자신의 편으로 만든 거죠. 다음 날 아들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자민이한테서 진실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외도하고도 오히려 자민이를 모함하고 있더군요. 엄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믿으신 거예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문자를 읽으며 무너졌습니다. 자민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대응할 줄은 몰랐어요. 준수 씨를 외도남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은 피해자로 포장해버린 거죠.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아들이 자민에게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자민이가 전 남편을 외도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 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방어 전략을 갖고 있어요. 공격받으면 즉시 피해자로 돌변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이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세요.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자민 씨가 언젠가는 실수를 할 겁니다.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피곤해지거든요. 특히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건 다 오해야. 저 사람들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고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줄게. 시어머니가 최종 증거를 꺼냈습니다. 바로 자민의 은행 계좌 내역이었어요. 김 형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거였죠. 결혼 전부터 자민 씨 가족 계좌로 수상한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액수와 시기가 자민 씨 언니의 이혼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족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자민 씨 그리고 자민 씨 가족은 조직적인 결혼 사기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었고요. 자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천사 같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본래의 얼굴이 드러났죠. 아, 웃기네. 자민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들켰네. 그래 맞아. 다 계획이었어. 너네 아들 재산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 맞아. 그런데 뭐? 이미 늦었어. 공동명의 서류는 다음 주면 완성돼. 이혼해도 난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도 사기 결혼이 증명되면 받을 수 없어요. 자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할멈이 제대로 당했네. 내가 너무 방심했어. 아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민 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변호사와 경찰이 모든 걸 처리할 겁니다. 자민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안. 은개뿔. 너네 가족 돈 빼먹으려던 거 맞아. 근데 솔직히 너도 좀 멍청했어. 이렇게 쉽게 속을 줄은 몰랐지. 그녀는 비웃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엄마가 지켜줄게. 몇 주 후 자민과 그녀의 가족은 결혼사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준수 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섰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어요. 자민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재산은 모두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더 현명해질 수 있다는 거지.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들을 지켰고 악마 같은 며느리를 물리쳤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아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시작이야.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시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왔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0년 지기 형사 친구 김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죠. 형사님, 제 며느리에 대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일주일 동안 조용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내용은 시어머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어요. 먼저 회사 평판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원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는 최악의 상사, 파워라는 키워드가 즐비하고요.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한 이력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지만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비공개 SNS 계정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더군요. 거기에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명절 준비를 위해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아이가 실수로 자민의 한복에 물을 쏟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자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입술이 꽉 다물어지더니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1초도 안 되어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조심해야지. 시어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은 회사에서 직원을 꾸짖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자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대화할 때 눈빛이 조금씩 다른 곳을 응시했고 누군가 자민의 의견과 다른 말을 하면 미세하게 턱을 움찔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전 직장 동료 부인이었죠. 그 여자도 겉으로는 완벽했어요. 항상 우아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죠. 하지만 어느 날 부엌에서 가정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당신 월급 받을 자격 있어? 차갑고 모욕적인 말투였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혹시 자민이도 그 여자와 같은 길을 걸을까? 시어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결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화해의 자리라는 명목으로 가족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자민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우리 모두 만나서 이야기하자. 자민은 오히려 만나자고 설득했어요. 이 기회에 완전히 승리를 굳히고 싶었던 거죠. 만남의 날 시어머니의 집에는 아들 부부, 시동생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즈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세요, 어머님? 자민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민 씨에 대한 진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꺼내 TV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준수 씨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민이 어머니와 나눈 대화,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자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카페에서 찍은 자민의 통화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 그 할멈은 이미. 자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시어머니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민 씨 언니의 이혼 기록이에요. 3년 전 비슷한 방식으로 5억을 받아냈죠. 준수 씨가 화상통화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민 씨의 전 남편입니다.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자민아, 이게 사실이야? 대답해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자민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아, 웃기네. 결국 들켰네. 그래, 맞아. 다 계획이었어. 너네 아들 재산 빼먹으려고 결혼한 거 맞아. 이미 늦었어.
공동 명의 서류는 다음 주면 완성돼. 이혼해도 난 절반은 가져갈 수 있다고. 그건 불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은 무효입니다. 자민 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민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응 개뿔. 너네 가족 돈 빼먹으려던 거 맞아. 근데 솔직히 너도 좀 멍청했어.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몇 주 후 자민과 그녀의 가족은 결혼사기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준수 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섰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어요. 자민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가족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재산은 모두 온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눈이 멀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들을 지켰고 악마 같은 며느리를 물리쳤죠. 이제 시작이야.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창밖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완벽해 보이는 사람 뒤에는 때로 가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의 직감과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에 빠졌을 때도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